영조의 첫사랑이자 첫 번째 후궁인 정빈희 씨는 연인군이 사저에 있던 시절 얻은 후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694년 증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된 이우철과 부인 김혜김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빈희 씨는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입궁하여 궁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701년 8살의 나이에 궁에 들어왔다고 전합니다. 이후 동궁에 소속되어 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 동궁은 경종이었습니다. 동궁의 나인인 그녀가 어떻게 일개 왕자인 연인군의 승은을 입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세자가 임금의 궁녀를 범하면 아버지에 대한 모반이 되듯이 아우가 세자의 궁녀를 범하면 왕실 후계자에 대한 도전이 되는 시절, 그럼에도 일개 왕자였던 연인군이 사제로 궁녀를 데리고 간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세자였던 경종이 연인군에게 크게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는 그녀를 양가의 딸이라고 밝혔는데 양인이지만 궁녀로 입궁할 만큼 집안이 한미하고 가세가 쇠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영조의 승은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717년 4월 22일에 화허공주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716년에는 승은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승은을 입은 이후 영조가 왕세자가 되기 전까지 왕자의 첩 신분으로 별궁이었던 창의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화허공주, 효장세자, 화순옹주까지 모두 영조의 사저이자 별궁인 창의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연인군의 첩이 된 정빈희 씨는 골박사저에 살면서 연인군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연인군의 모친 숙빈을 사가에 모시고 살며 지극정성으로 공경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인군의 정실 부인이었던 정성황후 서씨의 효도가 이 씨보다 못했을까 싶지만 유독 이 씨에게 효부의 상이 씌워진 것을 보면 진실로 이 씨가 숙빈을 섬기는 것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군과 그녀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딸이었고 향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인군과 정빈희 씨는 모두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1718년 3월 9일 시어머니가 되는 숙빈 최 씨가 사망하고 한 달 만인 4월 8일에는 딸 향염이 돌이 막 지나서 세상을 떠납니다. 훗날 화허공주로 불리는 딸의 죽음은 영조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영조는 자식의 성별을 불문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이를 금쪽같이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들지 못한 어린 귀공자가 첩실의 자식을 아낀 것을 보면 당시의 영조는 훗날의 영조와는 다르게 천성이 다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는 요절한 죽은 딸을 위해 직접 글을 지어 무덤에 넣어주기까지 했고 무려 55년이 지난 1773년 4월 7일 화허공주로 추증하였습니다. 화허공주가 죽고 이듬해인 1719년에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영조의 장남 행입니다. 행의 아명은 만복이었는데 그는 영조의 장남이기도 했지만 숙종의 첫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봉황과 같은 상서로운 새가 날아들고 황금 거북이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숙종은 와병 중이었는데 만복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진원의 단합만록에 따르면 연인군은 자주 임금의 질책을 받았고 또 생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행검이 없다고 책망하여 임금을 아련하지 못하게 한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숙종 본인도 첩씨를 사랑하다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들을 경계시키려는 의도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1718년에 사망한 숙빈 최 씨의 사무제와 졸곡제가 5월에 있었고 그녀의 3년상까지 생각하면 이때 영조는 부인이든 첩이든 절대 임신시켜서는 안 되고 금욕해야 하는 상중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이 씨의 출산에 대해 화를 낸 건 시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병마가 깊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세자 이윤 또한 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연인군이 세자를 대신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지지하던 소론 세력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연인군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정의 구도는 어느덧 세자 이윤을 지지하는 소론 세력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세력으로 갈려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세력이 한치도 양보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숙종이 죽고 세자 이윤이 용상에 올랐습니다. 이어 1721년 9월 연인군은 세제에 책봉되었고 그녀도 종오품 소운이 되어 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훗날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면 그녀의 아들이 세자가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신분으로 시작된 궁궐 생활은 오히려 그녀를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훗날 그녀에 대한 영조의 제문에서는 그녀가 정식 후궁이 되고 자식들이 귀해진 탓에 궁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나 도리어 병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일개 왕자의 접시를 때는 별궁이자 사저인 창의궁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후궁 봉작 후에는 엄격한 예법으로 규제하는 궁중에서 살아야 했던 데다 당시 정치 상황이 노론과 소론으로 극명히 갈려 치열하게 당파 싸움 중이었으니 동궁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궁중에서 일하는 궁녀 환관들도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 편과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당시 연인군이 왕이었던 이복형 경종에게 문안 인사를 갈 때 드나드는 문까지 감히 막을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정빈희 씨는 1721년 10월 3일 왕세제의 첩실로서 소운에 봉작됩니다. 하지만 후궁 첩지를 받고 훗날 왕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포부를 품자마자 그녀에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1721년 11월 16일 아침밥을 먹은 그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이어 눈을 까디짓고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이동 사저로 옮겨간 후 어이들이 동원되어 그녀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영조는 제문에서 그녀가 정식 후궁이 되고 자식들도 귀해진 탓에 궁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나 도리어 병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궐은 엄격하고 복잡한 곳이니 사저에서 살던 시절 같을 수는 없어서 고질병이 되었다고 탓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인도 분명하지 않았으니 정황상 독살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빈희 씨가 갑작스레 죽자 왕세제였던 영조의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경종 2년 3월 27일에 남인의 서울 출신인 목호룡이 노론 측에서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이른바 상급수설을 주장하며 역모를 고변했는데 이 고변 중에 정빈희 씨의 죽음이 거론되었습니다. 소론의 목호룡의 말에 따르면 정빈희 씨 독살을 주도한 세력은 노론 세력으로 영조의 정부인인 정성왕후 서씨의 조카 서덕수였습니다. 그는 1721년 6월에 은자 300냥을 환관 장세상에게 보내 독약을 구입하게 했는데 약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자 그해 11월 동궁의 주방나인 이 씨를 시켜 음식에 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당시 소운이었던 후궁 정빈이 씨가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영조는 갖가지 고초를 겪게 되는데 관련 내용이 신임사화로 확대되어 노론의 4대 신이 처형당하고 관련자들이 대거 숙청되었으며 영조는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자 대비 인원왕후 김씨를 찾아가 왕세제 자리를 내놓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였고 김대비는 평소 노론 입장에 서서 왕세제를 감싸왔던 터라 왕세제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언교를 몇 차례 내려 소론의 전횡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덕택으로 영조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즉위 후 정빈희 씨의 독살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덕수의 초사에 이르기를 신축년 6월에 약을 환관 장세상의 처소에 들여보내고 동궁 주방의 나인이 이 소운을 독살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신축년 6월에는 전하께서 바야흐로 사제에 계셨으니 어찌 동궁 주방에 있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빙긋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내가 앞서 말한 사리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였다. 이는 영조의 정적들인 경종의 지지자들이 한낱 소운에 불과한 이 씨를 죽일 만한 동기도 약했을 뿐더러
그 사건이 깊게 파헤쳐지면 경종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정통성이 훼손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24년) 그녀는 영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내명부 정사품 소원에 추증되었으며 1725년 아들 경희궁이 세자로 책봉되자 내명부 정일품인 정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1764년 영조의 명으로 정조는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후 정조가 즉위하여 양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하면서 진종의 어머니 정빈이씨 또한 온희의 시호와 수길원의 원호, 연호군의 궁호가 추상되었는데 연호궁은 국왕을 낳은 후궁들의 사당인 칠궁을 구성하는 사당 중 하나입니다. 한편 정빈이씨 사망 당시 왕세제였던 연인군은 이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직접 제문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삶은 끝났으니 가는 것이 애통하다. 저승과 이승이 영원히 갈라져 소식이 서로 통하기가 어렵고 소리를 머금고 슬퍼하니 눈물이 흐르는 시내를 이루었으며 슬픔을 품고 제문을 지으니 목매어 차마 못 짓겠네. 촛불 아래에서 붓을 적시니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못하였다. 아 슬프고 슬프구나.